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자, 가상으로 URL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상으로 URL 만들고, 상단에 이제 내비게이션도 하나 만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 특정 URL 또는 이제 수정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로그인한 사람이 뭐 관리자 권한이 없거나 로그인을 안 했거나 그러면 그 페이지를 못 가게 막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인증이죠, 그쵸? 로그인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성한 이 계정들, 자, 이 계정들. 예를 들어 게스트는 볼 수만 있다, 그쵸? 또는 로그인 한 사람이나 게스트는 볼 수만 있다. 또 유저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매니저나 어드민은 어드민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드민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권한이 있죠. 그 권한에 대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다가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의 URL들을 만들고 그 URL에다가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해볼 거예요, 그렇죠? 게시판은 들어갈 수 있는데 게시판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글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뜨도록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로그인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필요한 로그인 서비스. 자 우리가 이제 레파지토리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이 관리되는 서비스를 쓰시라고 했어요. 꼭. 자, 패키지 와서 자, 새로 만들기, 패키지, 서비스. 자, 먼저 기획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기획을 먼저 하고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인터페이스, 유저 서비스.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름을 로그인으로 할까요? 자, 옵셔널에 유저의 find by id and password 이렇게 있는데 저 지금 안내해 주고 있네요. 저 밑에 거. 그다음에 클래스 가져. 보통 서비스 이름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그렇죠? 서비스하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이건 DB를 접속하는 이름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을 할 때 할 거다. 이런 식의 서비스 이름을 쓰죠. 자, 서비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뷰에서 요청하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 레파지토리를 직접 요청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을 구현을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로그인 구현은. 자, 여기 유저 서비스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유저 서비스 인풀이죠. 여러분들 회사 가도 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 서비스하고 서비스 인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회사 가도. 자, 구현하겠다. 유저 서비스를. 그럼 이제 추상 메소드를 바디를 붙여서 직접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메소드 구현. 자, 추상 메소드 했던 거를 구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호출되는 이 서비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호출할 거니까 자, 서비스라는 컴포넌트 하고 자, 이 서비스라는 컴포넌트는 트랜잭셔널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트랜잭셔널. 자,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은 하나의 단위다. 그렇죠? 하나의 단위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게 없다면 보통 이제 리드 only를 하죠. 그렇죠? 리드 only. 자, 셀렉트만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select만 있는 이 친구를 굳이 이렇게 트랜잭셔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에서 필요한 거는 유저 레파지토리죠. 자, 우리가 이제 오토와이드로 이렇게 받아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토와이드로 받아올 수도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주입 오류가 종종 생긴대요. 오토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 테스트 할 때는 무조건 오토와이드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객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토와이드를 써야 되는데, 자, 스프링은 이것보다는 생성자 주입을 더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유저 퍼블릭에 유저 서비스 인풋에 자, 생성자 규칙을 이렇게 해놓고 자, 오토와이드 지우고 그쵸? 디스.유저 레파지토리 그러면 이 친구가 객체가 될 때 스프링에서 이 친구 컴포넌트로 관리하려고 객체로 만들 때 여기 레파지토리를 받고 있네 하고 보고 어떻게 해요? 유저 레파지토리를 주입해서 객체로 만든대요. 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 내가 여기 컨테이너, 여기 컨테이너에 어떻게 보냐. 여기 보면, 자, 여기에 지금 요 나뭇잎 모양이 있을 거였죠? 여기 보면 이제 스프링 빈 컨테이너인데, 이게 지금 최상위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고, 레파지토리고, 서비스죠. 그렇죠? 자, 여기 안에서 내가 레파지토리를 이 친구를 만들 때 이 레파지토리를 주입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생성자 규칙이 있으면, 생성의 규칙이 있으면 주입해서 만듭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매번 쓸 때마다 귀찮으니까, 자, 귀찮으니까 어떻게? 람다식이 아니라, 롬북한테, argument constructor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방금 썼던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파이널을 쓰면 오류가 좀 더 줄더라고요. 그렇죠? 파이널은 뭐예요? 여기 안에서 더 바꾸지 않겠다. 처음에 받은 이 상태를 상수로 바꾸지 않겠다. 하죠. 그쵸? 자, 처음에 받은 상태를 바꾸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리턴에다가 user repository 지금 하고 싶은 건 find by id and password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제가 뭐 10번, 20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들어오죠.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질문을 하세요. 죠 질문하지 말고 막 이렇게 꼭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니까 꼭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테스트를 하는 게 좋겠죠. 그쵸? 테스트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는 보통 테스트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좋죠. 그쵸? 자, 여기 생성 자, 테스트.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죠? 로그인은 바로 반환하니까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하는 게 좋죠. 어떻게든. 자, 생성, 테스트, 체크, 확인. 자, 똑같이 스프링 부트 테스트. 자, 여기는 오토와이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오토와이드, 유저 서비스. 똑똑하네요. 쵸? 아주 똑똑하게 제가 원했던 거를 썼고요. 쵸? 유저 옵이라고 할게요. 쵸? 유저 옵. 자, 옵셔널은 우리가 is presen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람다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쵸? 어떻게? 유저 옵.is present is present if present죠.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유저를 어떻게 하겠다? 출력을 하겠다. 근데 이것도 줄여서 할 수 있죠. 그쵸? 내가 받아서 바로 하니까 자, 받아서 바로 실행하니까 어떻게? 요거를 줄여서 자, 줄여서 어떻게? 자, 나는 프린트를 실행할 거야. 그렇죠? 유저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함수 표현식이라 불러요.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줄여야 돼요.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되고 컴파일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죠? 규칙이 있죠. 그렇죠?
자, 실행. 자, 그래서 출력이 되나 보고. 실행이 됐는데 뭐죠? 아, 어드민은 없죠, 그쵸? 자, 없으니까, 그쵸? 유저 1, 1, 2, 3, 4. 자동 완성이 어설프게 됐네요, 그쵸? 자, 했더니 이렇게 있으니까 출력이 되죠? 자, 화면을 구현해 볼 건데, 제가 이제 부트스트랩을 써서 화면을 구현을 할 건데, 설명을 좀 해주면서 할게요. 그쵸? 지난번에 이제 부트스트랩 쓰기 어렵다고 해서. 자,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 내비게이션 또 만들고, 내비게이션 만들어서 헤더로 계속 따라다니게 해볼 거예요. 그건 이제 타임리프 기능인데. 자, 부트스트랩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예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자, 부트스트랩이고요. 자, 그냥 검색만 할게요. 그렇죠? 그냥 검색만 안 되나? 이게 구글이 제가 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됐다. 자, 띄어쓰기 하니까 되네요. 그렇죠? 자, 부트스트랩. 자, 일단 라이브러리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도 하고요. 프레임워크라는 건 뭐다? 내가 이 친구를 쓰면 이 친구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 프레임워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프레임워크라고 하기에 라이브러리 수준이긴 해요. 그렇죠? 자, 이 친구는 규칙만 그대로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 반응의 웹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도큐먼트 들어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도큐먼트. 자, 여러분들이 꼭 상단에다가 이 링크를 붙이셔야 돼요. 스크립트랑 링크. 자, 스크립트랑 링크를 꼭 붙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CSS를 쓰면 죄송해요. 클래스를 쓰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걸 줘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버튼을 가볼까요? 버튼. 자, 여기 보면 폼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인풋 그룹. 자, 인풋 그룹 이렇게 가보면 인풋 그룹 말고 버튼으로 가볼게요. 자, 컴포넌트에 보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컴포넌트에 버튼. 자, 컴포넌트에 보면 버튼. 자, 내가 어떤 거든, 자, 버튼이 아니라 어떤 태그든 내가 여기다 클래스를 btn이라고 주잖아요. 이렇게 버튼 모양이 돼요. 자, 뭐를 주면? 클래스를 btn으로 주면. 이게 부트스트랩 기능이에요. 클래스를 btn으로 주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명을 외우셔야 돼요. 이 클래스명을. 자, btn이라는 클래스명을 외우면, 이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디자인. 내가 색깔을 입히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자, btn인데 btn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이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btn 세컨더리라고 하면 이 디자인을 얻을 수 있고요. 서세스라고 하면 이 디자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부트스트랩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것, 자, 지금 보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굳이 버튼만 아니라 A 태그도 버튼처럼 되고, 인풋도 버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죠? A 태그도 버튼처럼 되고, 인풋도 버튼처럼 된다. 자, 똑같은 디자인을 제공한다. 다음에 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디자인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클래스를 똑같이 쓰면 이 디자인을 얻는다. 그렇죠? 자, 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반응형 웹앱을 만들어주는 게 이 부트스트랩의 기능이에요. 어디로 가면 얻을 수 있냐면, 내용을. 자, 여기 그리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드. 자, 그리드, 칼럼, 그리드, 칼럼. 자, 그리드 시스템을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그리드 시스템. 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이 영역을 세 개로 콜콜콜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자, 내가 콜콜콜 했더니 내가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 이 부분을 디자인하고 우리가 디자인할 때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반응형 웹이 되냐? 자, 왜 반응형 웹이 되냐? 자, 여기 콜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줄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자, 어떤 걸 줄 수 있냐면 자, 콜인데 SM, 콜인데 MD, 콜인데 LG, 콜인데 XL, 콜인데 XXL이라는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디바이스 크기가 요거는 디바이스 크기예요. 자, 요거는 옛날 아이폰 정도. 자, 옛날 아이폰에서 이제 내가 콜이라고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보다 좀 크면 자, 그보다 클 때는 SM이라고 할 때. 자, MD라고 하면 태블릿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 보통 요즘은 LG까지 태블릿 사이즈가 되겠죠. 그렇죠? XL 그러면 좀 작은 모니터. XXL 그러면 좀 큰 모니터. 자, 이때 내가 이 영역 나누는 것을 자, 여기 콜콜콜이라는 것을 먹히게 하겠다는 거였죠. 예제를 보면 자, 이거는 콜콜콜이겠죠. 자, 요 부분 자, 한번 볼게요. 그렇죠? 자, 좀 내리면 자, 콜이랑 콜 LG2가 있어요. 자, 콜이랑 콜 LG2.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아이폰 사이즈일 때는 3개로 나누겠다. 옛날 아이폰 사이즈일 때는. 그 다음에 모니터 사이즈일 때는 이게 총 12개를 기준으로 해요. 자, 여기 총 12개 중에 2개만 갖겠다. 2개만 갖겠다. 얘는 나머지를 다 갖겠다. 이런 뜻이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놔서 여기 지금 2개 오토를 갖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이 부분인데, 그쵸? 자, 이 부분. 자, 지금 LG일 때 어떻게 돼요? 2개만 갖고 12개 중이었죠? 여기 총 12칸이에요. 12칸 중에 2칸만 갖고 나머지 오토로 갖고 있죠. 그쵸? 자, 어떻게?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 이 영역을 나눌 수 있어요. 크기를 내가 어느 정도 갖겠다. 그럼 예를 들어 영역을 나누다가 너무 작아지면 이 영역을 해제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반응형 웹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상단 내비게이션이 보이다가 언제일 때? MD일 때 얘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현재 이 친구가 자, 여기 크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딱 붙게. 자, 더 작아져요. 그럼 얘가 사라졌죠. 자, 위에 상단에 지금 내비게이션만 보세요. 그쵸?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반응형, 그쵸?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여기 보이는 요 내비게이션이 나오죠? 자, 이것이 반응형 웹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브레이크 포인트랑 이 콜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보이냐 안 보이냐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반응형 웹을 구현하는 게 부트스트랩이고 대부분 다 클래스를 이용해요.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하나씩 보시면 되고
저희는 지금 쓸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쓸 거예요. 내부바. 자, 여기 보면 컴포넌트 내부바가 있어야죠. 자, 보통은 여기서 제공하는 요 example 있죠? 요걸 그대로 쓰시면 내부바가 구현이 돼요. 내부바가.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알려면 조금 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보면 내부바가 as일 때는 extends, 그렇죠? expand, 최대한 넓어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고요, 그렇죠? 가져다 쓰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토글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요거예요, 그렇죠? 토글 아이콘, 토글 아이콘. 자, 토글 아이콘이고, 자, 토글 아이콘에 보면 지금 여기 아이디로 Neverbar Supported Content라는 게 있어야죠. Neverbar Supported Content. 자, 요걸 누르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URL을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요때 이 아이디가 Neverbar Supported Content일 거예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친구가 Neverbar Supported Content죠. 자, Neverbar Supported Content.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 이 Neverbar Supported Content를 보여주겠다,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BS는 부트스트랩의 준말이고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 부트스트랩, 그렇죠? 데이터로 부트스트랩에 토글을 주겠다. 토글은 열고 닫히는 걸 얘기해요. 자, 있고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있고 없고. 콜랩스는 열고 닫히는 거. 콜랩스는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거. 자, 콜랩스를 줄 건데 그렇죠? 누구를 이 밑에 있는 아이디를 갖는 것을.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을 써놓으면 내가 작아졌을 때 이 버튼이 나오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지금 디자인들은 다 요 클래스로 하고 있는 거겠죠? 내부바 내부, 내부바 아이템, 내부바 링크. 액티브는 뭐겠어요? 이 페이지일 때 액티브가 되는 거겠죠? 자, 보면 액티브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그렇죠? 액티브가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어떻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자, 어떻게? 자, 항상 와가지고 내가 쓸 게 있다 그러면 찾아서 커피해서 자, 인덱스에다가 일단 붙여 넣어 볼까요? 자, 인덱스에다가 헤더를 따로 만들어서 할게요. 그렇죠? 자, 여기 프래그먼트라고 하고 자, 템플레이트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 우리가 이제 추가되는 것을 프래그먼트라 불러요. 프래그먼트. 자, 요 안에 헤더 프래그를 잘못 썼네, 이름을. 프래그먼트. 제가 뭔가 이상하네요, 그쵸? 스펠링이 A다, 그쵸? A. 프래그먼트. 자, 우리가 보통 UI를 나눠서 관리하는 것을 프래그먼트라 부릅니다. 프래그먼트. 자, 리팩터링. 자, 여기 헤더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HTML. 헤더 내부라 할까요? 죄송해요. 헤더 내부라 할게요. 이름 변경. 헤더 내부. 자,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렇죠? 붙여 넣을게요. 자,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포함시키는 거는 내가 이제 인덱스 가서 자, 이쯤에 포함할 거야. 자, 이쯤에 포함할 거야. 자, 그래서 th 블럭으로 자, 빈 블럭을 th 블럭이라 불러요.
자, 인설트를 해도 되고 리플레이스를 해도 돼요. 인설트를 해도 되고 자, 지금 자동 완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냥 쓸게요. 그렇죠? 자, 그냥 쓸게요. 자, 인설트로 하죠. 그렇죠? th 인설트. 자, 위치는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프래그먼트 안에 자, 헤더 내부를 할 건데 자, 여기에 우리가 선택자인 id를 써도 되고 태그명을 써도 돼요. 자, 우리는 태그인 내부를 할 거야. 지금 보면 id가 이렇게 선택되고 있죠. 그렇죠? 내부를 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부 태그가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부 태그가. 자, id를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내부 태그보다는. 근데 만약 이게 헤더 태그로 좀 의미론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굳이 th 블록으로 하지 말고 헤더라고 하고 그 안에다가 내부적으로 포함시켜도 문제는 없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자, 보면 자, 여기 옮길게요. 그쵸? 자, 새로 고쳐보면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디자인이 하나도 안 옮겨왔죠? 안 옮겨온 이유는 뭐다? 자, 여기에 이제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들. 자, 그래서 여기다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따로 빼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프래그먼트 와서 여기 헤더 내부에다가 할까? 헤더 내부에다가 자, 여기 와서 자, 지금 요 필요로 하는 게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죠. 자, 아까 부트스트랩 사이트 가서 자, 스타트에 가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가서 자, 다운로드 가볼까요? 다운로드. 자, 보면 여기 링크 두 개가 있어요. CDN, JS, 딜리버. 자, CDN은 뭐냐면 이렇게 강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 써져 있는 링크들에 있는 리소스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CDN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분산을 시켜놓고 예를 들어 일본이 근처에 있다 서버가 그러면 일본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광역막을 펼쳐놓는 것이 CDN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복사해서 자, 여기다 붙여놓고 자, 근데 이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만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자, 내부만. 자, 그래서 요 헤드 부분도 가져오겠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헤드 부분도 가져오겠다. 자, 이때 타이틀 메타는 지우고 할까? 타이틀은 지우죠. 그렇죠? 타이틀은 지우고. 자, 요 헤드 부분도 가져오겠다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인덱스 와서 자, 여기 와서 자, 똑같이 자, 이번엔 th 블럭으로 하고 th replace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인사이트 할게요. 그렇죠? 똑같이 자, 프래그먼트 안에 내부 헤더 내부 자, 안에 있는 뭐를 헤드를 가져올 거다. 자, 헤드 태그를 가져올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페이지든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면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쓰고 있는데 이 프래그먼트보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모든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똑같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거 안 쓰고 이렇게
필요한 데서 이렇게 추가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어야죠. 자, 이 부분에 네이버를 추가하고 이 부분에 헤드를 추가하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뭐예요? 어떤 URL들이 존재하고, 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관리자 권한이 있냐 없냐를 할 거예요. 관리자 권한이 있을 때만 들어가게. 자, 그래서 헤더 내부에다가 URL을 좀 써줄게요. 자, 헤더 내부에 와서. 자, 일단은 내부 바가 홈 버튼이면 좋겠어요. 자, 요 샵은 아이디를 찾는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홈 이렇게 할게요. 홈. 자, 홈. 자, 밑에 또 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밑에 또 홈. 자, 그래서 요거는 게시판으로 할게요, 그렇죠? 게시판. 자, 액티브는 지우고. 자, 이렇게 한 칸 띄울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자, audience current는 필요 없는 속성이에요. 이건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audience current는 필요 없는 속성이에요.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주소를 보드의 리스트로 할게요. 보드의 리스트. 자, 이런 페이지가 있다. 자, 게시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여기는 관리자. 관리자 여기 드롭다운으로 할까요? 자, 여기 그러면 여기 관리자 하지 말고 관리자 하지 말고 개인정보 수정할까요? 개인정보 수정. 자, 여기는 유저의 디테일. 자, 개인정보 수정. 자, 드롭다운은 여기 드롭다운 밑에 또 여러 가지 URL이 있는 거죠. 여기 관리자 페이지로 할게요. 그렇죠? 관리자. 자, 드롭다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동작하는데, 자, 이 바로 앞에 메뉴, 드롭다운 메뉴라는 게 있다. 자, 드롭다운 토글 앞에 드롭다운 메뉴가 있으면 이렇게 열리고 닫혀요. 이 메뉴가. 자, 드롭다운 어떻게 동작한다? 이 드롭다운 토글. 자, 드롭다운 안에 있는 드롭다운 토글이 바로 밑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닫아요. 이렇게 열고 닫는. 재밌죠, 그쵸? 자, 그럼 관리를 할 건데 유저 관리를 할 거였죠? 유저 관리. 자, 주소는 어드민의 자, 유저의 리스트 쩐드. 자, 한 칸 띄울게요. 자, 붙이는 게 낫나? 이렇게 붙여놓지 뭐겠죠? 자, 이렇게 하죠 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게시판 관리를 할 거였죠? 게시글 관리. 자, 여기도 주소가 어드민의 보드의 리스트 쩐드. 그럼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자, 로그인 했을 때 관리자만 이 페이지를 가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이 페이지를 갈 수 없어요. 어드민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를. 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했는데 유저만 개인정보 수정이 돼요. 자, 게스트는 게시판에 올 수 있고, 자, 유저만 개인정보 수정이 돼요. 게스트는 개인정보 수정을 할 수 없어요. 자, 로그인을 안 하면, 자, 로그인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할까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죠. 그렇죠? 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드라이브는 여기 나누는 거 있죠, 그렇죠? 디바이더. 자, 디바이더 지우고 그 밑에 거도 지우고. 자, 지금 안 보이는 것도 필요 없죠, 그렇죠? 안 보이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서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싹 깨끗하게 했어야죠. 게시판이란 게 있고, 그렇죠? 개인정보 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누구누구 로그인 중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li 쓰고, 자, li 쓰고, 클래스 내부 아이템 쓰고, 자동 완성하세요, 그렇죠? 내부 아이템 안 되네요, 그렇죠? 얘는. 자, 누구누구님 로그인. 그렇죠? 자, 누구누구님 로그인.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내부 링크가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까? 요거를 로그아웃 버튼으로 할까? 누구누구님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A 태그로 하고, 자, 가로하고 로그아웃. 자, 로그아웃은 자, 유저의 로그아웃 점투. 자,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내부 링크를 안 썼기 때문에 파란색 이렇게 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클래스 내부 링크. 자,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폼도 필요하다, 그렇죠? 로그인 폼.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밑에다 붙여놓고 자, 로그인 폼, 로그인으로 하는 거, 그렇죠? 자, 여기다가 로그인 이렇게 할게요. 자, 로그인. 선생님, 저는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합쳐도 따로따로 있네. 이걸 이제 토스트로 묶어야 되나? 일단은 따로따로 둘게요, 그렇죠? 우리는 수업이니까 디자인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이, 자꾸 알람이 오는데 이거 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일단 로그인 폼도 만들고 로그아웃도 할 수 있게 하고, 그쵸? 로그인 폼도 만들고 로그아웃도 할 수 있게 하고. 자, 이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이 페이지 못 가게도 해볼 거고, 자, 이 페이지도 못 가게 해볼 거고. 자, 일단은 시큐리티 없이 못 가게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터라는 걸 써가지고 좀 편리하게 못 가게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시큐리티를 넣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큐리티라는 게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들을 좀 더 인증인가를 더 구현하기 쉽게 미리 자기들이 구현해 주는 거예요. 인증인가를 우리가 직접 다 구현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가 구현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큐리티 없이 일단 쭉 다 해보고 시큐리티 넣어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시큐리티가 자동으로 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도록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요 페이지들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실제로 구현할 거는 요 로그인 폼. 나머지들을 있는 척 할 거예요. 그렇죠? 있는 척. 자, 그래서 일단은 자,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만들려면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자, 여기 와서 자, 새로 만들기 패키지 컨트롤러. 지금 보드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어드민 컨트롤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보드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고요. 자,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으로 자, 보드라고 오는 거는 다 일로 오게 할 거예요. 보드라고 하면 다 일로. 자, 우리 게시판 리스트가 있는 척 하고 있죠? 그래서 자, 퍼블릭에 스트링에 리스트 자, return 자, 보드에 리스트라는 HTML 있으면 렌더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다? 보드라고 템플레이트 보드에 리스트라는 HTML 있으면 렌더링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뜻이 뭐다? 자,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뜻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드 리스트가 없죠? 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소도 만들어 줄게요. 그렇죠? 자, 나는 달라고 하는 거니까 get 방식이죠? 자, 현재 우리가 URL로 뭐 달라고 하는 것은 get 방식이에요. 그렇죠? get mapping list.do 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죠? 자, list.do라고 하면 데이터를 조회해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를 렌더링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페이지는 게스트 유저까지 들어올 수 있었죠? 유저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로그인이 안 돼 있거나 게스트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뜻이죠.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로그인이 안 되어 있거나 게스트는 조회 불가능 또는 유저 권한 이상만 조회 가능. 그렇죠?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보드 리스트. 자, 템포레이트에 보드에 list.html이 있다라는 거죠. 템포레이트에 새로 만들기 경로에 보드에 자, 보드 자, 보드에다가 새로 만들기 html list html 자, 타이틀은 게시판 그렇죠? 게시글 자, 제목 로그인한 유저만
조회 가능한 리소스 게시글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은 무조건 될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되는데 자, 언제만 로그인 된 사람만 자, 헤더가 따라오도록 여기다가 자, 좀 귀찮지만 써볼게요. 자, 헤더 자, th replace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replace 헤더 내부에 내부를 가져올 거고 자, 여기도 똑같이 th 블럭에 아이 왜 이렇게 자동 완성이 이상한 거 만드냐. 자, 프래그먼트에 헤더 내부에 자, 헤드만 들어올 거다. 자, 그럼 게시판 오면 오케이 따로 들어오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요 지금 컨테이너가 약간 왼쪽으로 다 붙어 있고 이런 게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부트스트랩에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걸 써주면 좀 자, div에 자, h1을 넣고 자, 클래스가 자, 컨테이너라는 친구가 있어요. 컨테이너. 이건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위치를 이렇게. 여백이 좀 생겼죠, 그쵸? 자, 홈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그쵸? 자, 매번 만들면 힘드니까 복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자, 인덱스 가서 여기도 div에 클래스에 컨테이너. 자, 우리 지금 필요로 한 게 게시판 있고, 그쵸?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가 있어요. 그쵸?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 관리자의 유저랑 게시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그쵸? 빠르게. 자, 여기 템플레이트 와서 자, 템플레이트 와서 새로 만들기 경로 자, 어드민 자, 어드민 안에 새로 만들기 경로 볼드 자,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졌을 때 있죠. 여러분들 점으로 자, 이때 되게 곤란한데요. 자, 이럴 때는 이 하위 상단 상위에 가서 이 상위에 가서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 나는 지금 어드민의 유저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드민하고 자, 유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점 대신에 슬러시를 하래요. 그렇죠? 근데 점을 하는 게 맞을 거였죠? 문자에 처리된다고 중첩 이렇게 하자. 슬러시 하래요. 그렇죠? 어드민의 유저 슬러시 자, 그러면 어드민의 볼드 유저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리스트를 복사해서 보드에다 붙여놓고 확인. 자, 여기다가 관리자 게시글 이렇게 하죠. 그렇죠? 관리자 게시글 관리자 게시글. 자, 그 다음에 여기 유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리스트 붙여놓고 자, 관리자 유저 리스트가 되겠죠. 그렇죠? 관리자 게시가 아니라 유저 리스트. 자, 그러면 어드민의 볼드의 리스트, 어드민의 유저의 리스트 이렇게 주소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러에 와서 새로 만들기. 자, 우리 지금 수업 준비하고 있는 거였죠? 자바 클래스, 어드민 컨트롤러. 자, 어드민 컨트롤러. 자, 거기다 컨트롤러, 캐스트 매핑. 뭐라고 오는 거는 자, 어드민이라고 오는 모든 요청을. 자, get 매핑. 자, 보드에 자, 바로 리스트.do 할게요죠. 자, 보드 리스트 좋죠? 그래서 보드에 리스트 할 거였죠? 보드에. 자, 근데 이제 이 URL이랑 템플레이트 위치가 같으면 이걸 보이드로 해도 상관없어요. 보이드. 자, 보이드로 하면 어떻게 URL이랑 동일한 위치의 HTML을 반환합니다. 자, 되나 볼게요. 자, 관리자 가서 게시글 리스트 들어오죠, 그쵸? 자, 유저도 마찬가지로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자, 얘는 유저의 리스트가 되겠죠? 유저의 리스트. 자, 여기도 유저의 리스트. 자, 여기에 관리자의 유저의 리스트. 관리자 유저 리스트. 됐죠, 그쵸? 빨리 했죠?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우리 쉬었다 와가지고, 로그인 한번 해볼 거예요. 로그인 폼 만들어서 로그인. 자, 로그아웃도 해볼 거고, 자, 로그인 되면 여기 누구누구니 로그인 중 한번 해볼 거예요. 누구누구니 로그인 중. 자,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 자, 그래서 쉬었다가 5분에 오세요. 12시 5분에.